예,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 근무하는 김현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특허 기술은 다수의 부유체로 이루어지는 해상 부유 구조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해상 부유 구조물은 친수성 해양 공간 인프라나 스몰 국가의 구호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특허 기술의 소개는 개요, 내용 및 특장점, 적용 가능 분야, 지적권 현황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본인은 해양 심층수의 다목적 개발 이용, 해양 심층수의 에너지 이용 기술, 1메가와트 해손도 재발전 실증 플랜트 개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 온도차 발전 플랜트를 탑재하기 위한 새로운 해양 구조물로서 다수의 부유체로 이루어지는 해상 부유 구조물 개발을 완료했고, 이 기술을 특허 출원해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해상 부유 구조물은 홍성영 박사 등 핵심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구조물 설계, 해석, 개발을 완료했고, 홍성영 박사는 초대형 부유식 해상 구조물 기술 개발을 완료했던 국내적으로 저명한 해양공학자입니다. 먼저 이 기술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부유체라고 하면은 하나의 부유체를 여러 개로 이어서 조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상 부유 구조물을 다수 부유체로 접속해서 구성하게 되면은 파도나 조수 등이 있는 해상에서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고, 이런 부유체 동요가 심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원한 상태에서 해양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접속할 때 어떻게 용이하게 접속하고 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술적 요소로 포함된 특허 기술로 보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로서 저희 온도차 발전 플랜트를 탑재하는 단일 부유체를 왼쪽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부유체가 중간에 들어오고 밑에 있는 댐프가 없는 그런 폰톤들이 주변에 접속돼서 다수의 부유체로서 이루어지면은 유용한 해상 부유 구조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하는 방법, 그걸로 접속된 다수 부유체의 조립체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들어오는 제1부유체와 주변에 들어오는 제2부유체들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결합홈이 만들어져 있고 결속구가 들어가서 이 걸림홈 쪽에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그라우팅을 하든지 시멘트를 채워서 분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접속이 잘 유지되게 하고, 이것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큰 초대형 부유 구조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접속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접속한 얘들이 오른쪽 그림과 아래 그림처럼 다양한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용도와 필요한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개수를 잘 접속하면은 초대형 부유 구조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해상 부유 구조물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성과 개선점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해상 공간에서 산업 활동을 하려면은 주로 발전, 가공, 저장 등의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플랜트를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플랫폼을 단일 부체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부체를 접속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유체가 파랑에 의해서 상하, 종형, 동료가 작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미치는 힘이 작아서 비교적 용이하게 계류해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필요성을 충족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기술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단일 부체보다는 여러 부체를 통해서 동료를 좀 저감시키고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쪽으로의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떻게 결속을 할 것인가 문제이기 때문에 부유체 측면의 요철 형태로 결합홈과 그 다음에 결속구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체결하고 이것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그라우팅이나 시멘트로 고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개선을 했고요. 하나를 설치한 후에 필요하면은 계속 부체를 더 늘려서 플랜트 탑재할 개수, 규모, 그 다음 어떤 시기적인 어떤 변동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결을 쉽게 해서 대규모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유체 하부에다가 동료를 저감시키는 댐프를 구비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공기가 압축되는 부분을 잘 적용해서
전체적인 초대형 부유 구조물의 동료가 작게 되게 하는 쪽으로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술의 특징으로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제1부유체, 주변에 있는 제2부유체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 이 제1부유체는 콘크리트나 강재를 가지고 만들 때 부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에는 필요한 부분을 플랜트를 옅은지 필요한 물질들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만큼 부력이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부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댐프라고 하는 것들의 기능에 의해서 전체 부유체의 동료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부유체 측면에 있는 요철 형태의 결합품들을 만들고 주변에 접속시키는 제2부유체들을 앞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부착해서 결속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는 일단 하부에 댐프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형태로의 동료 저감이 중앙에 있는 제1부유체와 주변에 모이는 대형의 부유체를 통해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팔각형들을 접속하다 보면 중간에 사각형 형태의 공기 완충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앞기를 어떻게 조절하나 따라 가지고 전체 구조물의 동료가 저감되게 하는 효과로 동료 저감 기능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이 내부에 압축 공기가 나올 때 터빈을 돌려서 파력 발전과 같은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아이 개방에서 수산 양식을 하거나 축양을 하거나 또는 레저 또는 진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이 공기 완충 공간들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치 해석과 수리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불규칙파에 대한 제1부유체하고 댐프가 없는 제2부유체에 대해서 응답 특성을 우리가 실험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불규칙파에 대해서 제1부유체 또 제2부유체의 서지, 스웨이, 히브에 대한 특성을 이제 비교하고 있고, 오른쪽에 롤, 피치, 요에 대한 특성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제1부유체, 댐프를 단 부유체가 댐프를 달지 않은 제2부유체에 비해서 한 30 내지 60% 저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부유체가 적용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바에 대해서 독립부유체, 하나만 설치할 때하고 이렇게 군집을 이루는 부유체로 했을 때 거동 특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는 것을 수치 해석과 수리 실험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히버가 되겠고, 두 번째는 피치, 세 번째는 서지 표류력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독립부유체에 비해서 군집부유체가 상하 운동은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한 3배까지도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종동료가 군집체 고유 주기가 안정되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림에서는 군집체의 면적은 9배 정도 증가를 하지만 전후 방향의 표류력은 약 2.5배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안정된 형태로 설치해서 유지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산업이나 공공수유에 필요한 대규모 해상 공간 조성에 적용이 가능하려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태풍, 폭우,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수 공간 또는 수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자원 작업이 가능한 부유식 인공섬 조성 등의 활용이 가능하려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초대형 부유 구조물에 식량과 에너지와 물이 충분히 작업 가능한 것들까지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다수 부유체를 접속한 해상 부유 구조물에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산 양식, 식물 공장 등을 조성을 하고, 온도차 발전이나 해수 냉난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해수 담수화로 물을 공급하는 플랜트들을 탑재하게 되면은 자원 작업 가능한 부유식 인공섬도 가능하려 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적용 가능 분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 국내외에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려 보는데, 국내외의 공공산업 인프라 구축에서는 해상공항이나 부유식 항만, 해상호텔, 해상 컨벤션 센터 등을 조성할 때 쓰일 수 있는 기술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 기후위기에서의
기후 난민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20국가를 도와주기 위한 기회산업 기반 조성에도 적용이 가능하려 봅니다. 그 스마트 해상도시나 부유식 항만, 해상 생산단지 이런 것들을 기후위기 기회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현재 본특허는 출원해서 2016년에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등록이 된 상태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특허 기술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